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구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것에 비해 식량 생산은 줄거나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개발 국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어떻게 자급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식량 자급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중국의 식량 자급 정책은 무엇인가요?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죠. 네. 14억 명 인구의 대국인데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권의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식량 작업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1차적으로는 국내 식량 곡물을 확보를 하고 2차적으로는 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식량안보 보장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식량안보에 관해서는 당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책임을 물리는 당정동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량 작업률이 낮을 경우 당 간부와 성정부 책임자 모두를 문책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성정부에서도 식량 작업률을 높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량을 늘리려는 겁니다. 예,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식량 확보에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건가요? 일단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제 2014년에 중국의 그 식량 자급률이 95%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한 80% 초반 정도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집착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식생활 패턴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돼지나 소를 키우기 위한 사료용 곡물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 사료용 곡물을 많이 먹어도 고기로 생산되는 비중은 투입 사료의 2에서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가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2022년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대홍수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1억 3천만 톤가량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밀이나 쌀, 옥수수 등 3대 주식 곡물이 2,5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수입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사료용 곡물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현재는 브라질 쪽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지요. 예. 최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인도가 폭염으로 쌀 수출을 중단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식량 우려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도 당장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전 세계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35%가 가축 생산에 쓰이고 있고 생산되는 작물 칼로리의 36%가 동물 사료로 활용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식량 유통이 곡물 메이저라 등 이런 어떻게 보면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분리되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2021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총 99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중에 곡물류가 32억 달러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식량이 2020년에 1억 4천만 톤이었는데 2021년에 1억 6천만 톤으로 약 1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508억 달러에서 748억 달러로 50%나 뛰었는데요.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라든가 콩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금액이 대폭 오르게 된 것이죠. 특이한 것이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대두 생산 가격이 다른 나라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대두는 중국의 콩요리와 장을 만들고 식용유로도 많이 소비를 합니다. 만약 대두 수입 가격이 오르면 돼지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는 식량 자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식량 문제가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공산당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식량 안보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제시장에 의지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든 자기 수중에 있어야 하며 밥그릇은 주로 중국 곡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즉 장기적으로 식량 작업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중국 스촨성 청두시 외곽에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만든 세계적인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을 갈아엎은 뒤에 밭으로 바꾸었고요. 허난성에서도 습과 과수원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프리카 등의 땅을 임차해서 식량을 생산해 들여오는 양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식량 작업률은 2021년 기준 44.4%로 세계적으로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절반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높고 심할 경우 안보적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죠. 식량 작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식량 작업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